예, 사고 표현 5주 합시다. 사고 표현 5주 1차 시와 2차 시에는 영화 벌새를 읽고 3차 시에는 영화 죄 많은 소녀를 읽도록 합시다. 영화를 읽는다는 말은 우리가 수업에서 영화를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영화의 내용과 음,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1차 시와 2차 시는 벌새, 3차 시는 제 많은 소녀를 공부를 합시다. 그 주제를 확장해서 5주차는 아마 그 추석 연휴가 지나서 5주차 우리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기간이. 추석은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서 그 어떤 이동도 그렇게 썩 자유롭지는 못하죠. 만남도 그렇고. 그래서 대학도 우리가 일단 우리 남부대학교가 중간 시험이 있는 8주차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주차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아직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쉽게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주 지금 1차시입니다. 1차시 영화 벌새. 그 영화 벌새의 공간은 그 배경은 이제 94년도 1994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은지라고 하는 이제 여학생이 주인공인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주인공인 영화를 우리 대학생들에게 설명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제 네이버에서 그 비용을 치르고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를 봤었는데, 나중에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넷플릭스로 영화를 많이 보니까 벌새를 찾아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잔잔하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그 15살 시절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시절을 우리를 이제 되돌려서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어떤 삶과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199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이제 한반도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1994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가 굉장히 또 정세가 불안정해지죠. 이게 전쟁의 위험에 이제 처해지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전군은 이제 비상사태, 비상 그런 그 상태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변국도 한반도와의 안정을 위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또 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 버렸어요. 한강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30여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95년인가에 삼풍 백화점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강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맹목적으로 어떤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온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안전이나 환경이나 특히 안전의 문제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최단 시간에 뭔가를 만들고 세우고 이루고 이런 것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려 온 결과가 얼마나 허구였는가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 이듬해 백화점이 무너진 그런 사건이었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 사회가 늘 이제 여러 논의를 하고 그 어떤 반성을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최근에 뭐 2021년도, 우리가 지금 2021년도 2학기 수업인데 1학기 때 광주에서 저쪽에 거가 남구일 것 같은데, 전남대학교 그 병원에서 동구겠군요.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
옆에 보면 그 남광주역이라고 기차역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차가 아마 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철길 건너서 학동으로 가는 오른쪽에 이제 그 재개발 지역, 그 건물을 철거하다가 어, 그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덮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아주 빨리빨리, 그다음에 그 어떤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것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크나큰 병폐죠.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뭐 안전 그 이렇게 건설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에 관한 그런 것을 소홀히 하죠.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경우도 아주 많잖아요. 너무 이제 이야기를 확장하지는 말고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 벌새는 바로 그런 199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또 94년이 이제 그 신춘문예 소설이 당선된 해이기도 해서 1994년 그러면 굉장히 나한테는 또 익숙한 그런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영화 벌새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4년 중학교 2학년 여자의 은희가 주인공인데, 은희가 이런 그 중학교 2학년의 눈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이죠. 그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런 세상을 만나면서 이제 벌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작지만 뭔가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힘 있는 날개짓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에 분투하는 한 시절의 이야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새의 그 이제 그 꿀을 찾아서 벌새는 원래 꿀을 찾아서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작은 새를 벌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희를 이제 벌새로 이렇게 은유 상징화했는데, 결국은 어떤 관계 맺기. 자,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있으면 벌새, 여성 인물이 여자 배우는 이제,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벌새에서 은희가 동네 이제 한문학원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동네 작은 한문학원의 한문 선생이에요. 이 지금 영지라고 이제 극 중에서 대학생인데 이제 대학을 여러 번 이렇게 휴학하고 지금도 이제 졸업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어, 잘은 모르지만 운동권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영지, 그러니까 이 은희는 이제 그 가정 집에서도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 방앗간을 하는데 그 오빠에게 소위 몰빵을 하죠. 그러니까 은희는 집에서도 별로 이렇게 그 부모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오빠가 막 이렇게 이제 자, 뭐, 잘, 그 오빠가 이렇게 자꾸 은희를 이제 때리기도 하고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집에서도 별로 재미가 없고 학교도 뭐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좋아하는 이제 좀 사귀는 남자친구는 또 아버지가 의사인데 이제 남자친구의 엄마가 와갖고 이제 또 나를 또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사 집안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도 의사를 만들려고 또 그러는데 욕심을 갖고 있는데, 은희는 방앗간 집 딸이니까 이제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그다음에 또 졸졸졸 은희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또 1학년 여학생이 또 언니 좋아요 하고 따라다니더니 이제 학기가 바뀌니까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나를 또 쌩까고, 그래서 너 뭐야 그랬더니 뭐 그건 뭐 옛날 일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관계 맺기의 어려움. 이것이 내가 이제 이 영화 볼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 주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지 이 선생님도 칠판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한자로 적습니다. 좀 더 뒤에 30분 뒷부분에 상세하게 나올 텐데, 상식 만천하 지심능기인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 교우 이제 편에 나오는 것인데, 벗을 사귀다 교우 편에 나오는데, 얼굴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한데, 그렇죠 여러분, 얼굴 아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런 뜻으로 상식만천하
심능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수가 매우 적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영화 볼스와 관련해서 1차, 2차씩 계속 이야기할 것인데, 우선 앞부분 남은 시간에 이제 내가 이 책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관계, 관계, 사랑과 애착의 자연사, 관계. 보리스 시월리크, 이분은 이제 프랑스 출신의 학자인데 신경정신의학자이며 비교행동학자라고 되어 있군요. 궁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정재권 선생이 옮겨서 출판한 책인데, 내가 논문 쓰고 그럴 때 이제 이 관계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유익하게 요용하게 활용할 부분이 많아서 책을 사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책이 많지요. 근데 이 중에서 조금 내가 밑줄 그어놓고 한두 페이지 관련해서 또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요? 영화 벌새가 관계 맺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거니까. 알겠죠? 예. 여기에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215쪽인데, 사랑은 관계가 아니다, 알아보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관계가 아니라 알아보는 행위다. 그런데 영화 아까 그 이영재 선생님 칠판에 뭐라고 적었다고 그랬습니까? 얼굴을 아는 이는 천하에 가득한데 마음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여러분 몇이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몇이나 될까? 그래서 사랑은 관계가 아니라 알아보는 행위다. 딱 뭔가 들어맞죠, 여러분? 나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10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이제 뭐 내가 패친 수집가도 아니고 아무 필요도 없고 내가 장사하거나 정치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처음에 그런 사람은 뭐 배제했어도 한 1,500명까지 이렇게 패친 숫자가 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번거롭기만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서 독한 마음 먹고 이렇게 다 삭제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혹시 페이스북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삭제합니까? 보편적인 기준이 이제 소통이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독한 마음 먹고 이제 삭제를 많이 해서 지금은 한 400명이 좀 안 될 거예요. 400명 이하. 예. 400명도 많죠. 내가 어떤 글을 포스팅하면 최대 한 250명. 이제 그렇게 많이 오는 경우는, 라이크를 누른 경우, 그다음에 이제 평균 보면 120, 3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나머지 다 허술한 얘기죠. 한 200명은 여전히 허술한 얘기죠. 다 삭제하고 싶은 마음은 꿀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오프에서 지냈던,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시인이나 작가들이 많고, 또 이제 책을 좋아하거나 그런 이제 일반 사람들과 이제 소위 패치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소통을 별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오래된 얼굴들이어서 삭제하기가 또 마땅치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400명의 패치인이 중에서 얼굴은 서로 알잖아. 이를테면 나를 오프라인에서, 아니 온라인에서 아는 사람은 일단 400명이라고 보고, 근데 그 중에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가끔 생각해 보겠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이제 지금 책을 이제 11권 냈거든요. 그 소설과 평론과 이렇게 합해서 작년에 지금 2021년 이야기니까 2020년 봄에 문학 평론집을 하나 냈어요.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 그리고 이제 가을에 아마 10월 달일 건데 장편 소설을 하나 냈어요. 오늘의 기분.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책을 내면 페이스북에다도 이제 이렇게 포스팅 하겠죠. 책에 나왔으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죠, 자신의 책을. 나는 이제 뭐 줄기차게 하지 않아요. 나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패치니 한 400명이니까 그런 포스팅에는 대체로 이제 한 뭐 150명 정도 이제 이제 라이크를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축하한다고 이제 댓글을 또 많이 달죠. 고맙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소한 어떤 축하를 보내고 관심을 가졌던 한 150명 정도의 배치인들 중에서 실제로 내 책을 얼마나 사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 제가 그 패친 수집가가 아니라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이나 역사적 성향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고 관심이 거의 비슷한. 그래서 내가 서로 이제 이를테면 벌써 10년 됐으니까 물론 이제 패친이 10년째 이어져 온 사람도 있고 뭐 몇 달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사람이나 내 소설을 사봤을 것 같아요? 거의 사보지 않았어, 거의. 예. 출판사에서 이제 그 판매가 얼마나 됐는가 보고서를 보내오는데 내 소설이 장편 소설이 한 50여 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친들 중에서 얼마나 샀을까? 한 10명도 사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내 책이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였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고 서로 이제 댓글도 달고 좀 오래된 사람들에게 이제 몇 달 지나서 뭐 난 책을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는 것도 좀 싫어해요.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골라서 한 10명 정도에게 이제 주소를 메신저로 주소를 물어보고 내 소설을 하나 보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섭섭했던 게 뭐냐면 정말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을 중에서 한 10명 내가 골랐을 거 아니에요. 내 책을 보내려고. 아무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내 책을 사본 사람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책을 보내기는 보냈는데 정말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한 10명 내가 고른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제 내 책을 사서 보고 포스팅하거나 이런 사람들 몇 명 제외하고, 그러니까 많이 봐야 한 10명이 책을 샀을 것이다, 사서 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한 10여 명에게 보냈는데, 그들 중에서 한 명도 내 책을 사서 보지 않았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섭섭함은 굉장히 컸어요. 음. 이게 바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데 더 섭섭한 건 뭐냐면요. 내 책을 사서 보지 않은 것은 놔두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다른 작가의 책을 또 딱 포스팅하는 것이죠. 내 책은 사서 보지 않으면서. 이랬을 때 느끼는 어떤 섭섭함의 정도는 말할 수 없죠.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또 너무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지요. 예.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사랑은 관계가 아니라 알아보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만남은 우연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주체가 이미 맛본 적이 있는 바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그것을 갈망한다는 뜻이다. 또한 뭔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렇긴 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포만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갖고 나서 더 이상 욕구를 느끼지 못하며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만족은 감각의 평온 상태를 가져다 준다. 사랑의 감정으로 격해지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의 갈구하는 근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태하는 아기가 차가운 철판이나 찔레꽃다발에서 사랑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아기가 이전에 맛봤던 치고의 행복감, 감각의 충만함을 다시 맛보려면 사람의 피부와 온기, 부드러움, 냄새, 그리고 말이 필요하다. 이런 까닭에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나르시시즘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감을 일깨워주는 감각적 특성을 지닌 대상을 갈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첫사랑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맛봤던 친숙한 하별의 경험을 외부 세계에서 되찾을 때 이루어진다. 프로이트는 심리학자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것을 욕망의 환각적 실현이라고 말하고 비교행동학자는 우리 안에 남겨진 최초의 흔적이 일깨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20분 앞부분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모두는 조금만 더 읽을게요. 한 1 분만. "우리 모두는 욕망에 의해 태어났다.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품었던 애정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다. 사실 첫 번째 자녀는 부모의 애정에 의해 태어나는 비율이 75%에 달하지만 네 번째 자녀는 그 비율이 30%에 그친다. 한편 첫 번째 자녀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우울하고 초조한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막내는 이와 같은 부담감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되어 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몇 째입니까? 예, 나는 장남이어서 의도치 않게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예, 일단 서거편 5주 1차 시 앞부분 여기까지 하고 뒤에 30분 붙여서 또 듣도록 합시다. 예. 예, 여러분 사고 표현 공부합시다. 5주차 공부를 하죠. 5주차. 4주차에는 4주차에는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자유글쓰기. 그러니까 자유글쓰기라기보다는 우리 사고 표현은 교수신문 교수신문 칼럼을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나누어 읽었군요. 과제물은 6주차에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4주차에 했던 공부가, 그러니까 그 내가 교수신문에 쓰고 있는 칼럼을 읽으면서 이제 자유글쓰기, 그러니까 자유글쓰기라고 하는 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정하게 내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4주차 공부했던 1차시, 2차시, 3차시, 내가 이제 1차시는 뭐였습니까? 그 출생수당 1억을 주면 아이 낳을 거라는 발상, 이런 것. 2주차는 조영남의 화투와 고의 구두. 3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에는 노동의 미래, 인간다운 삶, 뭐 이런 주제로 내가 교수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들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골라가지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논제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골라서 쓰는 뭐 칼럼 형태의 글, 이것을 6주차에 제출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고 표현 그 평가 요소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그리고 출석, 그리고 이렇게 리포트 있죠.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은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시험을 보는 대신에, 지필고사를 보는 대신에 대체 과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그러니까 중간 시험도 30점, 기말 시험도 30점, 그리고 출석이 20점. 그럼 이제 20점이 남죠. 이게 이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를 6주차에, 6주차에 내는 리포트를 20점짜리, 알겠죠? 뭘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건지. 이건 내가 또 LMS, 그러니까 우리 학교 E클래스 과제방에도 올리고 단톡방에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줄게요. 정리됐죠? 6주차에 20점짜리 과제물, 즉 리포트를 하나 낸다. 그런데 그것은 4주차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 쟁점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골라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칼럼 형태로 자유롭게 써보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리포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해 주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확인해서 그에 준수하면서 쓸 것, 알겠죠?
분량은 뭐 A4 이런 부담 가지 않게 A4 한 장 정도로 할게요. 한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프린터에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양면으로 하지 않잖아요. 예? 한 면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장, A4 한 장 그럴 때는 한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니까 굳이 그 표지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목 쓰고 이름 쓰고 괄호에서 무슨 학과 학번 이렇게 쓰고 쭉 써 내려가면 되는 거겠죠. 하여튼 이건 지금 또 상세하게 안내해 줬고 이 다음에 또 내가 LMS와 단톡방에도 안내할게요. 그리고 5주차 수업은 과제물은 6주차에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5주차 수업은 1차 시와 2차 시는 영화 벌새, 영화 벌새 읽기로 이를테면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영상 자료는 1차 시, 2차 시 30분씩 나눠서 만들어서 올릴 거고 수업 자료 자체는 이거 하나 1차 시, 2차 시는 영화 벌새 읽기 3차 시는 영화 그 죄 많은 소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또 읽으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5조 1차 시 영화 벌새. 이 벌새가 그 참 정말 괜찮은 영화였어요. 일단 봅시다. 내가 이제 영화 벌새에서 우리가 관계 맺기, 그리고 어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학습 목표를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시나리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이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정말 괜찮은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설명할게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족 그리고 타인과 관계 맺기의 어려움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긍정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것이 이제 5주 1차 시와 2차 시 우리 사고 표현의 학습 목표. 벌새 이제 시나리오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흐릿하네요.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고 그러는데 자 이제 출판사에서 이 영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봅시다. 백상예술대상 감독상, 뭐 대종상 영화제 신인 감독상 이렇게 여러 영화제에서 이제 수상을 하고 그 젊은 여성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그런데 벌새, 벌새가 이제 시나리오 책으로 난 책도 있고 영화로도 보고 그랬어요. 영화 벌새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한강 다리가 1994년인데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다음 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인물은 중학생 은희입니다. 은희가 중학생. 우리가 성인인데 뭔 중학생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보면 알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영화를 이거 네이버에서 나도 영화를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주고 이제 구입해서 보았는데 수업 때문에 뭐 그 전에도 내가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인문학 강좌 때문에 강좌를 하기 위해서 본 영화긴 해요. 근데 상당히 감동이 있어서 우리 사고편의 수업 자료로 5주차 수업 자료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근데 은희가 중학생이니까 우리도 중학생 시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학생 은희가 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다고 하는 이 사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세상을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학생의 시선으로는 나름대로 또 이해하죠. 그러면서 작지만 힘 있는 날개짓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한 시절의 이야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이건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글인데 뭐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 1994년 흐릿한데 벌새 1994년
다치지 않은 기억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시나리오인데 영화 볼세에서 출발하지만 이제 좀 더 보충했어요. 영화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죠. 영화 볼세에서 출발하지만 영화 안팎의 세계를 섬세하게 짚어내고 그걸 확장하면서 1994년의 사회와 오늘, 그다음에 예술과 현실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책이죠. 영화에서는 이제 편집된 40여 분 가량이 그대로 담긴 오리지널 시나리오와 이제 감독의 말 이런 것이 이제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새 영화 벌새 속 소사와의 소사와 비교할 때 보다 내밀한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그 이제 그 오타, 예, 오타가. 자, 영화와 사회를 함께 읽어내는 이제 이 책 속에 네 편의 이제 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오리지널 시나리오와 함께 그다음에 감독의 말, 그다음에 이제 다른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의의를 평가한 그런 비평문, 이렇게 이제 네 편의 글이 이 이제 이 책에 들어 있지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다 하지 못했던 영화 안팎의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4년 10월 21일 세상에 비가 내리던 오전 어느 날 강남에서 강북 무학여고로 가던 버스를 탄 무학여고 여고생들을 포함해서 총 32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죠. 이 한강 다리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영화의 그 은희로 나오는 주인공. 예. 자,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폴세는 14살 여자입니다. 중2.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1994년 대치동 중학생 은희는 대치동에 살긴 합니다. 강남 대치동. 그런데 뭐 그렇게 잘 산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방앗간을 이제 운영을 해요. 언니, 오빠가 있고, 자, 가족들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은희는, 왜냐면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으니까, 은희는 유일한 친구인 지숙과 물건을 훔치고, 우리가 이제 그 문구를 많이 파는 곳에 가면, 이제 꼭 뭐, 어떤 도벽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친구들 간에 이렇게 주인 몰래 뭐 잘 자는 거 한두 개 훔치는 것을, 물론 옳지는 않죠. 올바른 건 아니지만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의 그런 뭐 서로 경쟁하듯 뭐 그런 일을 하고 그랬나요?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해요. 중학교 2학년이어서. 그리고 소위 이제 날라리들의 명소 아베크 노래방, 중학교 2학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질풍노도의 시기. 예. 그리고 이제 옆 학교의 남자아이, 그다음에 같은 학교 여자 후배와 연애를 하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 여자 후배가 이건 이를테면 동성애적인 거죠. 이 이제 은희를 굉장히 따라다니고 연애하듯이 해요. 나중에 또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랑 찾아 헤매는 거죠. 이런 은희의 삶에 그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어른이 하나 있어요. 김영지 선생님. 그러니까 벌새, 이 영화의 제목 벌새는 이제 그 사전을 나도 벌새가 뭐지 찾아봤는데, 꿀을 찾아서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작은 새를 벌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은 주인공 은희가 벌새를 닮았다고 말해요. 왜? 벌새가 꿀을 찾아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듯이 은희는 사랑을 갈구하며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유일한 친구인 지숙과 물건을 훔치고 이런 이제 노래방을 가고, 그다음에 옆에 학교 남자아이와 사귀고, 근데 이제 그 남자아이는 괜찮은데 그 남자아이의 엄마가, 그 이제 이 남자아이의 아빠가 의사였어요. 근데 지금 의사 아들이 노래 그 방앗간 딸하고
사귄다 해가지고 요 남자의 엄마가 이제 하여튼 뭐 둘이 같이 있는 것을 쌩까고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가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1학년 후배가 여자 후배가 은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해서 또 이제 뽀뽀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그 벌새가 꿀을 찾아서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은희는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며 헤매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아이가 은희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뭐 다 그래 왔죠. 지금도 그러고 누구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영화는 중학교 2학년 은희라고 하는 아이의 성장서사지만 우리가 이 시절을 겪어왔고 또 누구나 이런 그 사랑을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감동을 줘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때로 폭력적이거나 냉정하죠. 그렇죠? 가끔은 어린 소녀 따위는 무시해 버리고 벌써는 이렇게 어린 시절 겪은 쓰라린 실패와 시련의 기억을 들여다보게 해요. 우리가 이제 다 이런 시절을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참 감동적인 우리들의 중학교 2학년 시절의 이야기가 돼요. 이제 강남 대치동에서 부모님이 방앗간하고 뭐 그렇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 자, 그러면 이제 한문학원 김영지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은희를 이제 따뜻하게 그 안아주는 그런 이제 선생님이에요. 자, 한문학원 동네 한문학원 이제 그 강사인데 이렇게 써요. 그 대치동 한문학원 강사 영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칠판에 쓴 글귀. 자, 상식 많잖아요. 지심 능 기인이라 명심보감 교우편에 교우 친구를 사귄다 이런 얘기죠. 여기 나왔네. 이제 풀어놓은 거 얼굴 나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한데 상식 많잖아요. 얼굴 나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한데 지심 마음을 알아주는 능히 알아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정말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죠, 우리를. 근데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한번 꼽아 보세요. 누구 몇이나 돼요? 거의 없지 않아요? 없죠. 거의 없어요.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수가 매우 적지요. 벌써는 그래서 관계에게 지음을 물어. 지음이 이제 이제 나를 알아준다 그 말이야. 알아주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주인공인 은희의 행적을 통해 마음을 알아주는 벗과 내면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 영화예요. 그러니까 폴세는 즉 관계의 문제. 내가 이제 관계 맺기라고 부제를 달았잖아요. 은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죠. 중학교 2학년이니까. 예. 이 이제 그 영지 이제 은이고 영지 선생님은 이 뒤에 한문학원 영지 선생님인데 이제 좀 시니컬해요. 한문학원 이제 바깥에서 담배도 피우고 뭐 담배 피우는 게 뭐 문제는 아닌데요. 뭐냐면 볼까요? 이제 그 장기간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나와요. 한문학원 강사. 아마도 운동권 학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하여튼 버스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은희 공부도 잘 못하고 친구도 많지 않고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리 이야기하지만 아까 그 한강대교 한강다리가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때 버스 타고 가다가 이 영재 선생님이 죽거든요. 영화에서. 자, 친구로 인해 상처받은 은희에게 말없이 우롱차 한 잔을 따라준 사람이 영지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은희의 가슴 속을 흘러내린 따뜻한 우롱차는 소희처럼
어미소이하처럼 그 은희의 상처를 어루만져 줘요. 하지만 은희는 마음을 아는 사람, 누구? 지음. 마음을 아는 사람인 영지 선생님과 예기치 않게 작별하죠. 이제 영화 끝나갈 때, 그러니까 영지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물어물어 영지 선생님의 집에 찾아가거든요. 이 은희가 가서 보니까, 아, 그, 참, 예. 자, 볼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 부재의 상처,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이 했던 친구라든가 뭐 남자친구라든가 또 여자 후배, 특히 이제 이 영지 선생님, 이런 부재, 있어야 할 대상이 없는 것, 이 부재 상처에만 발이 묶여 있는 건 아니에요. 나왔네. 은희는 이렇게 영재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 후배, 남자친구, 학교와 학원의 선생님, 의사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갔죠. 그들의 색깔과 삶의 결은 서로 다르겠죠. 이제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니까. 그 다음에 단짝 친구, 아까 그 문방구에 가서 뭐 이것저것 자잘한 것을 훔치기 내기를 하고 그랬던 친구는 이제 그 이제 문방구 주인한테 붙잡혀요.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문방구 주인에게 은희의 주소를 알려주고 알려줍니다.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유일한 친구에게. 그다음에 언니가 좋아요 하면서 접근했던 그 같은 학교 1학년 여자 후배는 이제 학기가 지난 뒤에 완전히 쌩까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주 당돌하게,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하고 차갑게 은희를 밀어내죠. 참 그 영화 보고 있으면 참 이렇게 아이들이 예, 나는 이미 이제 여러분 부모님과 같은 기성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황당한, 예. 반면에 이제 이런 그 상처 투성이에요. 관계 맺기에서. 근데 은희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인물도 있어요. 이 영재 선생님 말고도 의사 선생님, 이제 아저씨 의사,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단짝 친구도 그렇고. 하여튼 또 그 남학생에게, 은희가 남학생에게 나 너 안 좋아해, 안 좋아했어, 이거 왜 그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둘이 손잡고 가는데 그 남학생의 엄마가 나타나서 얘가 그 방앗간집 딸이니? 이렇게 차갑게 물으면서 어디 감히, 이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한번 착 째려보면서 남자애를 이제 손목을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은희가 나중에 남자애가 이제 왔을 때 나 너 안 좋아했어, 그렇게 이렇게 말해야 자존심이 덜 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4살 은희의 삶은 스펙트럼이 의외로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술과 입원, 만남과 이별, 사랑과 상처, 기쁨과 외로움, 우정과 배신이 반복되는 사이에 이제 봄과 여름이 지나가죠. 음, 이제 그다음에 가을. 그렇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다 통과하죠. 대체로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어, 그러니까 잎이 지기도 하지만 열매를 맺죠.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이제 무성하게 잎이 자라고, 그래서 가을에는 어,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잎이 지는. 그래서 가을은 우리가 보통 그 이제 뭐 성숙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정도로 하고, 왜냐면 나머지를 또 2차 시 분량으로 내가 좀 남겨놨으니까 봄이고 그러니까 지금 봄이죠 우리는. 봄이고 그러니까 예, 음악을 벚꽃 엔딩 음악을 좀 들읍시다.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예, 그 음악이 의외로 좀 시끄럽네. 내가 좀 목이 좀 쉬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우리 수업 자료 영상을 녹화하고 좀 그러느라고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5주차에 벌새 영화 벌새의 그 아주 지금 1차 시는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줄거리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성식만천하,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지심 능기인이라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와 관련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나를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 옛말에는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스스로 되면 자신을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광고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준다 하는 옛말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또 그런 시대도 아니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소위 광고, PR을 하지 않으면 나를 몰라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기가 쉽지요. 이 영화에 나오는 중학교 2학년 이제 은희 또 크게 다르지 않았죠.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과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일정하게 정말 괜찮구나 라고 감동했던 부분은 뭐냐면, 나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교훈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1차 시는 여기서 정리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2차 시로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